자, 이제 새로운 단원 시작을 할게요. 이제 함수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키워드에 프로그램 로직을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령어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콘솔.로그입니다. 콘솔.로그라고 해서 여기에 뭔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 넣으면은 얘가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가 예제를 만들면서 콘솔.로그를 수도 없이 많이 썼죠. 이제 함수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그 의의가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주제를 예전부터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학에서 들었죠. 굉장히 아쉽게도 어렸을 때 배운 그 함수랑 지금 얘기한 함수가 같은 애입니다. 자, 일반적인 수학의 함수는요, 하나의 수식을 대변하는 특정 키워드예요. 자, 너무 어려운 함수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함수라고 하는 애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맨날 함수 기호를 F로 쓰는 거예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f의 y는 f의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 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때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x를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수식에서 x는 전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10 더하기 1이라고 얘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11이 된다. 바꿔서 해볼까요? y는 f의 2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1은 3. 또 할 수 있겠죠? y는 f의 7이다 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7 더하기 1이니까 8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f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연산식을 우리가 여러 번 재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요 개념만 캐치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함수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요,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함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괄호를 명시하고요. 그리고 블록을 위한 중괄호를 놓고 이 안에 내가 쓰고 싶은 연산들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펑션 해놓고 함수 이름은 변수 이름 정하듯이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뭐 헬로다,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let a는 1, 콘솔.log a,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수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수학에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항상 f일 필요는 없거든요. k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y는 k의 5라고 줘도 됩니다. 반드시 f일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이름을 한번 명시를 하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요,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만 해놓으면 아무런 결과값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y는 f의 5라고 뭔가 이렇게 값을 전달해야 이 계산식이 발동해서 y는 6이다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함수도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반드시 얘를 써야 돼요. 그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부릅니다. 콜한다라고도 불러요.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된 함수를 실행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고요. 만들어 놓은 함수 이름을 괄호까지 포함해서 명령어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함수 이름 규칙. 변수랑 똑같이 영어, 숫자, 언더바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대부분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을 해요.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고요. 카멜포 기법을 씁니다, 보통. 띄어쓰기 할 때 언더바 말고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번 함수를 정의해보죠. 이런 식이에요. function이라고 한 다음에 say hello 라고 정의해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를 넣어요. 이 안에다가 두 개의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명령어를 그룹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면요,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반드시 이 함수를 써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그걸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 함수 있네? 이거는 그냥 킵해 놓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say hello를 호출해요. 아까 얘구나. 그럼 일로 가서 얘를 쭉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돌아와요. 그래서 호출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의의가 뭐냐? 1번. say hello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두 개의 출력문을 묶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복잡한 개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say hello를 또 넣으면요. 이거 한 세트를 또 쓰는 거예요. 또 넣으면요. 이거 한 세트를 또 쓰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그룹핑한다가 첫 번째고, 그렇게 그룹핑한 걸 여러 번 재탕시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호출하면 여러 번 재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수학하고 비교할 때 fx는 x 플러스 1 이걸 가지고 비교했죠. 근데 여기랑 지금 대조를 해보면은 이 f라고 하는 걸 say hello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직 요 x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괄호 안에 비어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함수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에요. 수학에서는 매개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fx는 x 플러스 1일 땐 이 f가 자신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 x를 갖잖아요. 얘를 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의 함수도요, 자기가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함수 정의 과정에서 괄호 안에 명시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요. 그럼 만약에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러면은 호출할 때 그 조건값을 같이 줘야 됩니다.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가서 실행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예제가 좀 짧아요. 자, 이제 진짜 fx는 x 플러스 1 해볼게요. 자, 펑션 함수 이름 f고요. 조건값 x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x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y를 출력할 거예요. 자, 함수는 만나면 그냥 킵하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f를 호출해요. 그러면서 조건값을 100을 줘요. 이 100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00이 돼요. 그럼 y는 몇이겠어요? 101이죠? 그럼 여기서 100을 출력해요. 끝났죠? 그럼 다시 돌아가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50을 줬어요. 그럼 x가 50이 돼요. y는요 51이겠네요. 출력하고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10을 줘요. 그럼 x가 얼마가 돼요? 10이죠. y는 11이 되죠. 안 어렵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얘기해 보죠. 여태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거의 한 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얘를 제가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콘솔.로그는요, 출력할 내용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원래는. 근데 여태까지 함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명령어라고 불렀어요. 함수라고 불러야 맞아요. 원래 정식 명칭은 메서드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그 메서드라고 하는 내용은 요 다음 단원 클래스와 객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정립을 할 거고 지금은 그냥 함수라고 부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메서드랑 함수는 이름만 다르지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자,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f x1, x2는 x1 제곱 플러스 x2 플러스 1 뭐 이런 수식이 있다. 그러면 y는 f에 2하고 3을 준다 라고 하면은 2의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1은 4, 7, 8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개 변수가 2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2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썼잖아요. 아까 연습 문제 할 때 보면은 콘솔.로그 한 다음에 매개 변수가 1개, 2개 들어갔잖아요. 파라미터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써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도요, 파라미터 정의할 때 이렇게 콤마로 나눠서 필요한 만큼 명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펑션 로그인 이란 로그인 기능을 수행한 함수를 만든다고 쳐보죠. 여러분 로그인 할 때 뭐뭐 입력하세요? 최소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잖아요. 필요에 따라 몇 개가 들어갈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 함수 호출할 때 이 값들을 순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3번 다중 파라미터입니다. 자, 썸인데 x, y, z 3개가 필요하대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는 3개를 더해서 출력할 거예요. 먼저 호출하면은 얘가 x, 얘가 y, 얘가 z예요. 순서대로 매칭돼요.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리절트는 6이겠죠. 자,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요. x는 50, y는 100, z는 200이래요. 여기는 50 더하기 100 더하기 200이 되겠죠? 그러면 350이 출력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에만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규칙은요. 원칙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 때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호출할 때 그거를 1대1로 짝을 지어서 보내줘야 돼요, 값을.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필요 없으면 마지막부터 생략이 가능해요. 값이 전달되지 않은 파라미터는 undefined로 식별돼요. 4번 예제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푸가 x, y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출력만 시켰습니다. 자, 푸에다가 100과 200을 주면은 x가 100이고 y가 20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값을 하나만 주면 x에 500이 들어갔는데 y는 없는 거예요. 그럼 y는 undefined가 돼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안 주면 둘 다 undefined가 돼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죽었다 깨도 맞춰서 줘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만 예외가 있어요. 안 주면 undefined로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한 게 생겨요. 자, x하고 y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해보죠. 값을 정상적으로 주면은 리절트는 300이 나옵니다. 근데 값을 하나만 주면 y가 undefined가 되니까 undefined와 숫자를 더하면 nan이 나오잖아요. 연산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면은 그냥 그 즉시 다운돼 버린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근데 이거는 다운이 안 돼요. 지금 에러 메시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계산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서 주문 수량을 입력해요. 단가가 5,000원짜리 여기에다가 몇 개의 인지를 입력하려고 들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계산값이 얼마겠어요? nan이죠. 에러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입력하는 거 있으면은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맨날 메시지 박스 빵빵 때리는 거예요. 오작동을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결제랑 맞물려 있으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여기다 만약에 1이라고 한글로 입력해봐요. 그때는 에러 나고 뻗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0이라고 입력을 받아봐요. 그럼 결제 금액이 빵원이 되네? 그러니까 수량은 반드시 1보다 큰 값을 입력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메시지 박스 띄우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if문이 3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의 예외 상황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죠. 오작동을 안 하려면. 리절트를 0이라고 세팅해 놓고요. 만약에 x가 undefined가 아닐 때만 리절트에다 더하고 y가 undefined가 아닐 때만 리절트에다 y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nan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y가 undefined라고 하더라도 숫자 값을 이제 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매번 그 연산식 하나 할 때마다 파라미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값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뒤에다가 뭔가 대입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기본 값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예제를 보죠. 자, 바라는 함수가 있는데 x는 1이고 y는 2래요.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x는 100이 되고 y는 200이 됩니다. 파라미터가 하나만 들어가면은 x에만
500이 대입되고 y는 기본값 2가 쓰입니다.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으면 x는 1이고 y는 2가 됩니다. 근데 기본값을 x만 줬다. 이러면 y가 undefined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앞에 거만 줘도 먹네요. 원래는 뒤에서부터 줘야 된다. 이게 정설인데 네. 앞에 거만 줘도 되네요.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파이썬하고 좀 헷갈렸나 봐요. 자, 이렇게 기본값을 부여하면은 이 경우 보시면 돼요. 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x는 1이 되는데 y는 기본값이 없죠. y는 undefined가 돼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거의 모든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정의해 놓으시는 게 꼼꼼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코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기본값 잘 안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규칙이에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40분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제. 제가 봐선 짧으니까 4시까지는 충분히 정리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